대부분 80 전후로 죽는 이유, 당장 버려야 할 습관 3가지. 100세 시대라면서 왜 80 전후로 다들 죽는 걸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참 익숙하죠?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심지어 이웃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라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100세 시대를 외치는데도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걸까요? 통계청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사망 연령은 약 82.7세이며 남성은 79.5세, 여성은 85.8세로 여성의 수명이 더 깁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생존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0.02%에 불과해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 전후로 죽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눠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5세의 벽을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왜 100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80세 전후에 죽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장기나 몸의 생물학적인 노화입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80세 전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나이가 들며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가 점차 기능을 잃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수리 공장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 쌕쌕해지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세포의 복구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혈관 질환, 암, 치매 같은 질병 위험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세포 수준에서 보면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의 효율이 떨어지고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70대 김 할머니는 젊을 때 손을 베어도 하루 이틀 만에 나았지만 요즘은 작은 상처도 일주일 넘게 아물지 않아요. 이처럼 세포 재생이 느려지면 몸 전체가 외부 충격이나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심혈관계는 노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동맥에 지방과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1위로 전체 사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78세 박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뇌졸중도 비슷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82세 이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이 마비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뇌졸중이었고 치료가 늦어져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화는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쌓이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변이 세포를 제거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폐암, 간암, 위암은 70에서 80대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75세 최 할아버지는 평생 흡연자였는데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갔을 때 이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조기 발견이 어려웠던 최 할아버지는 진단 후 1년 만에 생을 마감하셨죠. 치매 역시 큰 문제입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은 뇌세포가 점차 손상되면서 기억력과 일상생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80세 정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자주 길을 잃고 밥을 먹는 것도 잊으셨어요.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는 낙상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를 늦추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 73세 오 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 동네 공원을 걷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챙기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 덕분에 오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충분한 수면도 세포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여러분, 노화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김 할머니, 박 할아버지, 이 할머니 같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80세 전후로 사망하는 원인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80세 전후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같은 질병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의 약 30%를 차지하며 암은 약 25%로 그 뒤를 잇습니다. 당뇨병도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병들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흡연, 과음,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왜 이런 질환들이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심장병과 뇌졸중은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6세 최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기름진 고기를 즐기셨고 혈압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느끼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결국 7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비슷하게 79세 이 할머니는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죠. 이 할머니는 반신마비 상태로 몇 달을 보내시다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도 만성질환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은 70에서 80대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흡연, 과음, 잘못된 식습관이 암 위험을 키웁니다. 74세 김 아저씨는 30년 넘게 하루 한 값씩 담배를 피우셨어요.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심해져 병원에 갔을 때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죠.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이미 퍼진 상태라 1년 반 만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7세 박 할머니가 있어요. 평소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도 암이 재발해 80세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사례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 발생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뇨병도 무서운 만성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신경, 신장이 손상되고 심장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커집니다. 73세 오 할머니는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좋아하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어요. 당뇨병 진단 후에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 심부전이 생겼고 투석 치료 중 폐렴으로 75세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당뇨병은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모두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 위험을 2에서 3배 높이고 과음은 간암과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기름진 음식과 운동 부족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을 부르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정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 후 매일 30분 걷기와 채소 위주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합병증 없이 80대 중반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금연, 절주, 정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최 할아버지, 이 할머니, 김 아저씨의 사례를 보면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죠? 지금부터라도 담배 한 개비, 술 한 잔 줄이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후반부에 100세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법도 꼭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얻어가세요. 세 번째, 100세까지 못 살고 80 전후로 죽는 사망 원인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은 80세 전후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같은 요소들이 건강을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져 신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은퇴,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으로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심지어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왜 사회적 요인이 생명을 위협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과 불안이 커지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78세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죠. 김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식욕도 없어지셨어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고 사망 위험을 약 26에서 29% 높입니다. 스트레스도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갈등 같은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75세 이 할머니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매달 생활비 걱정과 외로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였고 고혈압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셨고 결국 77세에 생을 마감하셨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경제적 빈곤 역시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정기검진이나 약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79세 박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약을 끊으셨습니다. 혈당이 치솟아 심부전이 생겼고 합병증으로 81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사망률은 고소득층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회적 요인은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3세 최 할머니는 배우자 사별 후 외로움을 느끼셨지만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노래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주 노래 부르며 웃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셨죠. 최 할머니는 지금 80대 초반인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신답니다. 지역 모임, 가족과의 소통,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연결은 마음을 채워주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김 할아버지, 이 할머니,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셨죠? 하지만 최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80세 전후 사망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실천법은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와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우리 몸을 꾸준히 관리해야죠. 운동, 식습관, 수면 이 세 가지를 시니어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되셨죠?
먼저 운동은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데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루 20에서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릎이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상체 스트레칭이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72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2달 지나니 숨차는 게 줄고 혈압이 140에서 125로 안정됐답니다. 심지어 무릎 통증도 덜해져서 요즘은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걷는 게 낙이시죠.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 이상 걷기는 심장병 위험을 20% 낮추고 근육량 감소를 늦춰 낙상 위험도 줄여줍니다. 동네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침에 TV에서 나오는 노인 체조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으면 꾸준히 할 동기도 생긴답니다. 집 안에서도 가능해요. 거실을 10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다음은 식습관이에요.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는 항산화제를 공급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기름진 고기, 튀김, 라면보다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고구마, 오트밀 같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75세 박 할아버지는 예전엔 아침에 라면이나 흰밥만 드셨는데 이제는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넣어 드신답니다. 점심엔 밥상에 샐러드 한 접시를 추가하고 간식으로 사과나 바나나를 먹어요.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180으로 내려가고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시네요. 식단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하루 한 끼라도 밑반찬에 나물이나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이 좋아요. 외식할 때는 고기만 먹지 말고 쌈 채소나 버섯구이를 곁들여 보세요. 물도 하루 1.5리터 정도 마시면 혈액순환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장에서 제철 채소나 과일을 저렴하게 사서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수면이에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7에서 8시간 푹 자는 건 세포 재생과 뇌 건강에 필수예요. 잠을 잘 자면 몸이 스스로 복구하고 기억력도 좋아지죠. 70세 이 할머니는 예전엔 새벽까지 TV를 보시다 불규칙하게 주무셨는데 요즘은 매일 밤 10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신답니다. 이렇게 하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졸리는 일도 줄었어요. 실제로 규칙적인 수면은 치매 위험을 20%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멀리하세요. 대신 라디오로 잔잔한 음악이나 ASMR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도 피로를 푸는데 좋답니다. 여러분, 김할머니의 아침 걷기, 박할아버지의 채소 식단, 이 할머니의 규칙적인 수면처럼 작은 변화가 노화를 늦추는 열쇠예요. 오늘부터 동네 한 바퀴, 샐러드 한 접시, 밤 10시 취침,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100세로 가는 길,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실천법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80세 전후 사망의 큰 원인이죠. 이를 막으려면 금연과 절주, 정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먼저 금연과 절주는 만성질환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 위험을 23배 높이고 과음은 간암과 뇌졸중을 부릅니다. 73세 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지만 손주가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죠 하며 부탁하는 바람에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금연검과 상담 도움을 받아 6개월 만에 담배를 끊으셨죠. 그 결과 숨쉬기가 편해지고 폐 기능이 좋아졌어요. 정 할아버지는 요즘 공기놀이를 손주와 하면서 웃음이 많아지셨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최 할머니는 저녁마다 맥주 2캔을 마시셨지만 간 수치가 높아진 걸 알고 한 캔으로 줄였어요. 대신 허브차나 과일 주스를 마시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네요. 금연이 어렵다면 하루 담배 2갭이라도 줄여보고 지역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전화해 보세요. 술은 하루 소주 1잔, 맥주 1캔 이하로 정해놓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대체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건 생명을 구하는 열쇠예요.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죠. 76세 오 할아버지는 매년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2년 전 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을 발견했고 즉시 수술받아 완치되셨어요. 지금은 또래보다 건강하게 등산 모임에 다니신답니다. 반면 검진을 미루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78세 박 할머니는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건너뛰셨다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힘들어지셨죠. 우리나라 보건소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무료 검진을 제공하니 오늘 병원에 전화해 예약 잡아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드시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죠. 74세 이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매일 저녁 10분간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니 불안이 줄고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명상 후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기분까지 업된다고 하시네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하루 5에서 10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1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가요를 따라 부르는데 기분이 좋아지니 심장도 쌕쌕해졌다고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법은 취향 따라 달라요. 지역 경로당에서 열리는 탁구 모임이나 노래 교실에 가입하면 친구도 사귀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죠. 여러분, 정 할아버지의 금연 성공, 오 할아버지의 조기 발견, 이 할머니의 명상처럼 작은 실천이 만성 질환을 막아줍니다. 오늘부터 담배 한 갭이 덜 피우고 검진 예약 잡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100세로 가는 길,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번째 실천법은 사회적 연결 강화예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큰 적이죠.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26에서 29% 높일 만큼 무섭답니다. 이를 막으려면 동호회 참여, 가족과의 소통,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채워야 해요. 시니어 여러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먼저 동호회 참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날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경로당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 서예 모임, 등산 클럽, 탁구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71세 박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에 용기를 내서 나가셨죠.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이웃들과 깔깔 웃다 보니 우울감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지고 같이 노래 부르는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며 수다 떨 때가 제일 행복하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20% 낮아져요. 동호회가 부담스럽다면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이나 무료 강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 달에 2에서 3만 원으로 배울 수 있는 라인 댄스나 요가 클래스도 좋아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두 번 가다 보면 단골 친구가 생긴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마다 모이는 체조 모임에 슬리퍼 끌고 나가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다음은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자녀, 손주와 자주 통화하거나 밥 한 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75세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지만 매주 일요일 저녁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세요.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이야기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면 김 할아버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래요. 통화 후엔 혈압도 안정되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신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신다고요?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거나 오늘 뭐 먹었어? 같은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73세 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데 손주가 답장으로 보내는 할머니 사랑해.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해지신다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소소한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삶의 의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미화 활동,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기 같은 작은 봉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73세 최 할머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감사해요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날은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하시네요. 최 할머니는 봉사를 시작한 뒤 우울감이 줄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사망 위험을 24% 낮추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줘요. 시간이나 체력이 부족하다면 동네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급식 배달이나 이웃 어르신께 안부 전화 걸기 같은 가벼운 활동도 좋아요. 교회나 절에서 하는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회죠. 봉사는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보상을 듬뿍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박할머니의 노래 교실, 김할아버지의 손주 통화, 최할머니의 한글 교실처럼 사람들과의 연결이 외로움을 날리고 건강을 채워줍니다. 오늘 동네 경로당에 전화 한 통 걸어보거나 손주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고 이웃의 작은 도움을 제안해 보세요. 100세로 가는 길,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즐겁고 가볍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땠나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삶의 습관을 실천한다면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비밀과 함께 당신의 건강 수명을 지켜나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함께해요.